지금 보고 계시는 기사는 총 6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의 후원 계좌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율적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3부에 이어 제4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어가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목적어는 또 주어, 그 다음에 삽입 동격의 분사 구문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부사구로 일형식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삼형식 문장이지만 좀 간단치가 않죠. 여기에 삽입 동격이라는 분사 구문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부사구가 또 이렇게 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본격적으로 자세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y. 여기서 이제 day라고 하는 것은 앞에 3부에서 전문가와 그 다음에 대표 기업들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를 받는 day가 왔고, 그 다음에 동사인 say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목적어가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있었는데, 이 that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저를 이끄는 접속사다 라고 해서 이것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시면 이 목적어가 지금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 companies에서 그 기업들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컴마가 왔어요. 자, 컴마가 오게 되면 이 컴마 뒤에 접속사가 오지 않았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접속사가 보이질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분사 구문이 아니겠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사 형태의 뭐 ing나 pp 형태도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본동사인 비동사가 빙이 돼서 생략이 됐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접속사는 지금 보이질 않는데 이 원래 문장은 which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which라는 관계대명사, 물론 여기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는데,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는 접속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관계대명사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접속사가 함께 생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 분사 구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있는 문장, 즉 and, but 이러한 등위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에서 등위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 분사 구문이 되고,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 예를 들어서 if, 뭐 when, 뭐 whether, 뭐 이러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뒤에 오는 부사절, 이런 경우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생략이 될 때, 그럴 때 또 뒤에 있는 문장은 분사 구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주격 관계대명사,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아닙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 또 역시 분사 구문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ch가 있고 are가 있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이 되면서 이 are라고 하는 본동사, 주의할 것은 조동사는 무조건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본동사가 분사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는 본동사이기 때문에 being이 되고, 그래서 이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같이 부사와 부사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삽입등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 companies를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들은 특히 에너지와 철강 그리고 수송 분야에 있는, 그러니까 수송 분야에 속한 그러한 기업들인데, 그러한 기업들은 are not fully prepared에서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사 구가 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구를 만들 때 이와 같이 to 부정사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전치사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분사를 이용을 해서 분사 구문을 만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to 부정사가 구는 구인데 어떤 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이 prepared라는 동사를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해주는 품사는 부사. 그래서 우리가 이 to 부정사를 부사구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사구 안에를 또 분석을 해보면, 자, adjust to 하게 되면, 자, 뭐뭐에 적응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to는 부정사의 to고, 여기에 있는 to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the strength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에서 강화된 환경 규제 또는 규정에 적응하도록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strengthen의 ed, 즉 pp 형태로 해서 분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 때, 그럴 때 분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분사는 뒤에 있는 regulations를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분사에는 능동일 때에는 동사 ing, 즉 현재 진행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수동일 때에는 과거 분사인 pp, 이와 같은 pp 형태를 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현재 분사인 ing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또 이 pp는 꼭 수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끝난 거죠. 완료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화한, 이렇게 되는 거죠. 강화한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상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서 이제 이러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강화된 규정,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P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동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된 명사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g는 능동의 의미도 있고 또 진행의 의미도 있다. 그 다음에 pp는 수동의 의미도 있고 또는 완료 상태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보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이용을 해서 형용사로 만든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 문장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인 3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앞의 문장처럼 목적어를 이와 같은 문장을 취하는, 쉽게 얘기해서 목적절을 취하는 형태죠. 그런데 앞에서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생략을 안 하고 이와 같이 써줬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that은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떠한 내용으로 쓰여 있는지 이 목적절을 한번 해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대디아를 덧붙여 말했다. 그 안건, 여기서 그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탄소 배출량을 이제 줄인다는 그러한 것을 이제 국회에서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그 안건은 자, 쿠드가 왔는데 쿠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캔의 과거형이 아니고 여기서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는 그러한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쿠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쿠드가 오게 되면 무조건 캔의 과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의 추측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이하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가 뭐냐면 심지어 최악의 결과죠. 그런데 이 목적어 consequences 뒤에 전치사 of가 왔어요. 그러면 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구가 어떤 품사의 구인지를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러이러한 최악의 결과, 즉 이 명사를 수식을 해주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인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 구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용사 구 안에 푸싱이 왔죠. 자, 여기 ing가 왔는데 이거를 분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동명사로 볼 것이냐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푸싱이라고 하는 것은 동명사가 되겠어요. 자, 동명사와 분사의 차이는 뭐냐면 이 푸싱이 동명사라는 얘기는 이 목적어를 푸싱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사가 되면 그때는 푸싱하는 회사, 그래서 이 푸싱을 회사가 하는 거예요.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동명사가 오게 돼, 이게 동명사라면 회사를 누군가가 푸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사라고 하면 이 푸싱을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밀어붙이는 회사 이렇게 되는 것이고, 동명사면 회사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밀어붙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또는 강요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로 하느냐 동명사로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사와 동명사 이걸 또 잘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이 돼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동명사와 분사에 관한 이 구별하는 거, 거기에 대한 또 제 동영상 유튜브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꼭 시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적어 뒤에 여기 지금 목적격 보호가 왔죠. 목적격 보호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이 목적어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적어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적어 뒤에 뭐가 오면 이게 목적어가 하는 거냐 아니면 주어가 하는 거냐, 그걸 따져서 목적어가 하는 거라고 하면 목적격 보호, 만일에 주어가 하는 거다 그러면 그때는 목적격 보호가 아니라 부사구가 되겠죠.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얘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밀어붙인다 또는 강요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목적격 보를 마저 해석을 해보면, 자, move. 여기서는 앞에서는 move가 어떠한 지침, 뭐 정부의 지침 해서 명사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투부정사로서 여기 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move, 여기서는 이제 움직이게 하다 또는 이동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국내 생산 시설들을 abroad, 이건 부사죠. 해외로 옮기도록 pushing, 강요하는 그러한 심지어 최악의 결과를 가질지도 모른다 또는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